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해볼게요. 제가 원래 모르는 전화는 미국에서 절대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날 아침 일찍 학교 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혼자 과제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역도 조지아로 찍혀 있어서 학교 병원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엄청 큰 범죄에 연관되어 있대요. 제 이름으로 통장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미국 밖에서 거래한 돈 내역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이민자로서 엄연한 불법인데 너도 관련자 맞냐 하면서 엄청나게 겁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똑같은 전화를 6년 전에 한국어 버전으로 한국에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이스피싱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에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his.gov@instruction.com에 들어가 보래요. 여기가 정확히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페이지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살짝 진짜인지 겁이 났죠. 전화한 사람 발음도 악센트 없이 정확한 미국 발음이었거든요. 여기서 combating transnational crime, combating financial crime disrup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by targeting 이거 클릭하래요. 이 윗부분 다 소리내서 읽으라 해서 또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 집중 안 하고 대충 읽었더니 이해가 가는지 무슨 말 하는지 아냐고 서머리 해보라면서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읽고 또 여기서 Immigrant Enforcement Detaining Facilities 들어가 보래요. Filter by 한 다음에 States의 조지아 선택하래요. 여기에서 또 뭐 하나 들어가서 뭐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창 전화를 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평소에 전화를 안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 사람이 전화 오는 것 같다고 누가 전화하는 거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말해보래요. 그래서 보니까 또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화번호 누군지 구글에 쳐보래요. 그래서 쳐봤더니 애틀랜타 경찰서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번호인데요? 했더니 막 그 사람이 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애틀랜타 경찰이 너한테 왜 전화를 하냐고, 범죄에 연관 안 된 거 진짜 맞냐고 엄청나게 겁을 주고 그랬어요. 이게 번호까지 진짜 경찰 번호니까 덜컥 진짜 무슨 일이지? 무서워지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조금 더 거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혹시라도 경찰이 다시 전화하면 전화를 받고 이미그레이션 오피서와 통화 중에 있다고 말해라. 그러면서 본인 이름이 데이시 브라운이라는 것과 employee ID라면서 HIS8702라고 알려줬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받았죠. 그 경찰은 왜 애틀랜타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는데 안 받냐고, 너 미국에서 경찰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미국 경찰 무서운 거 알아서 더 겁을 먹었죠. 이미그레이션 센터랑 통화 중이었다고 변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이랑 번호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려준 대로 말했죠. 그리고 제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다시 물어봤어요. 저는 이미 1시간 정도 데이지 브라운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말을 했죠. 제 사건을 맡았다면서 본인을 소개했어요. 이 경찰 이름은 앨리슨 카터, 인플로이 아이디는 5125고요. 너가 미국에 너무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너가 이너센트한지 안 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기 싫으면 일단 데이지 브라운한테 제가 저 또한 피해자라는 메일을 당장 보내라고 하래요. 전화 끊고 다시 데이지랑 전화를 했어요. 이메일 확인해보래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메일이 왔더라고요. 체포와 관련된 메일이었어요. 서류도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절 체포하러 오겠대요. 너가 큰 범죄에 관련되어 있으니 일단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룸메도 없는 상황이었어서 저는 이때부터 약간 패닉이었어요. 내가 미국에서 갑자기 감옥에 갇혀서 사라지면 누가 알지? 아무도 모르겠네. 무서웠어요. 타운하우스 언니가 떠올라서 난 네이티브가 아닌데 엄청 친한 거의 가족 같은 아메리칸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나 대신 얘기할 수 없냐 했더니 지금 너 이름으로 대포 통장들 개설되어 있는데 너 정보 이용해서 친구나 가족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누굴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 친구들이 범죄자였고 너가 지금 이렇게 조사받는 걸 알려서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도망갔으면 너 또한 이제 진짜 범죄자가 되는 거래요. 그렇게 협조 안 하면 지금 감옥에 체포될 건데 무고하면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잠깐이라도 체포되면 제 이름 옆에 레드 플래그가 붙어서 평생 따라다닐 거래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서 잡도 못 구하고 미국에서 너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범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노트북으로 몰래 언니 뭔가 이상해요 하고 보냈다가 급하게 또 아니에요 라고 했죠. 이후 제 체이스 앱을 켜보래요. 이때부터 폰스크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체이스가 보안이 엄청 강해서 앱으로 들어가면 절대 화면 공유나 스크린 녹화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브라우저로 체이스 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체이스를 앱으로만 1년 쓰고 지문인식이라서 아이디랑 비번을 까먹었어요.
오히려 다행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앱을 썼어요. 얼마 있는지 말도 다 했죠. 다행히 체포 안 되는 방법이 있대요. 이미그레이션 본즈라고, 이건 저와 정부 사이의 약속이래요. 이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이고 정부도 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고, 제가 앞으로 5일 동안 조사를 받을 건데 그 기간에 조지아를 도망가면 안 되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 $8,000를 디퍼시트로 내는 거예요. 만약 5일 후에 제가 무고하다는 게 다 밝혀지면 $8,000와 함께 그동안 고생했다는 보상비까지 돌려준대요. 체포될래? 이거 두 번째 할래? 라고 선택권을 줬어요. 당연히 두 번째 하겠다고 하면서도 돈을 요구하니까 이제 이거 스캠 아니냐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체포되고 싶냐고, 본인은 널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시간 내서 너 편에서 무고하다는 걸 경찰한테 증명 중인 거다. 아까 경찰 번호 보지 않았냐. 너가 체포되고 싶으면 그냥 체포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알겠다 했죠. 그럼 일단 은행에 가서 돈을 현금으로 찾으래요. 그래서 아니 왜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현금을 찾아야 하냐 했더니, 이미 너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전자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이름으로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된대요. 게다가 제 정보를 범죄자들이 다 알고 있어서 만약 큰 돈이 정부에 보내진 게 통장에 찍히면 바로 알아차리고 다들 도망갈 거라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한대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이후 제 폰 스크린을 공유하면서 리프트 타고 학교 옆 체이스로 갔죠. 제가 이 거리를 진짜 평생 차를 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차를 타고, 그것도 제일 시간 조금 걸리는 비싼 옵션 선택하라고 엄청 재촉해서 거길 그렇게 갔다니까요. 체이스 앞에서 또 엄청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길에 앉아서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시나리오에 대해 이런 답변해라 저런 답변해라 교육을 받았어요. $8,000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은행원들이 의심하면서 물어볼 수 있으니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한테 디퍼짓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라고 다 외우고 연습까지 했죠. 최근에 은행원들 중에도 범죄자들을 돕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더 이상 은행원도 믿을 수 없대요. 이건 정부와 경찰 그리고 제가 정말 은밀하게 다 해서 범죄자를 잡아야 한대요. 그래서 절대 들키지 않게 들어갈 때는 이어폰도 빼고 폰도 주머니에 넣으래요. 그러나 폰은 계속 켠 상태여야 돼요. 제가 뭘 하는지 다 들을 수 있게요. 그렇게 은행 가서 쉽게 $8,000를 찾았죠. 근데 제가 민트통신사를 쓰거든요. 이게 평소에도 폰이 안 터져서 짜증나는데 또 이상하게 전화할 때는 데이터도 안 터져요. 그런데 폰스크린 공유는 또 데이터가 터져야 해서 이 사람이랑 전화만 하고 폰스크린 공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와이파이 터지는 데로 가서 공유하다가 끊기고 해야 됐죠. 전화도 잘 안 터지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자꾸 끊겼어요. 그래서 조금 진행이 느려졌는데 애틀란타 경찰 앨리슨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돈을 디퍼짓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지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아니면 당장 저를 체포하러 오겠대요. 그래서 데이지가 또 이미그레이션 본드를 연장해달라는 메일을 하고 저한테도 이런 게 날아왔죠. 정말 그럴듯하죠? 이제 체이스에서 나왔는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수요일이기도 하고 미드타운에 저희 학교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여기서 무슨 일 당하면 누가 알까? 하는 되게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 갈 주소를 또 찍어줬어요. 리프트 타고 가래요. 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크로거 마트였습니다. 올라가서 오렌지색 나이키 기프트 카드를 사래요. 이때 무엇이든 물어보사 할 서장훈님 얼굴이 아른거리기까지 했어요. 보이스피싱이 막 떠오르면서요. 25에서 $500를 충전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인데 4장을 사서 각 $500씩 충전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심이 들었죠. 아니 경찰이 웬 기프트 카드? 그래서 나 이거 의심스러워서 못하겠다 했어요. 제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게 벌써 5번은 넘었거든요. 막 짜증을 내면서 언제까지 자기가 이걸 다시 설명해야 하냐는 거예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돈을 내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경찰서에 돈을 내는 건 제 범죄를 덮어달라는 뇌물 취급을 받을 수 있대요. 이건 저와 정부의 일이고 경찰서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돈을 디퍼짓하는 거라면서, 범죄자들이 어떤 것도 알 수 없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들을 택하는 건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냐면서 아까 그 메일 다시 열어보래요. 마지막에 애틀랜타 폴리스 주소도 맞지 않냐면서 또 하기 싫으면 감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샀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 나와서 사람 없는 곳에서 나이키 카드 뒤에 번호 다 긁어서 숫자 정확하게 다 보내래요. 그렇게 우선 제 $2,000가 날아갔습니다. 아침 11시에 전화 받고 이때가 벌써 3시가 넘었는데요. 점심도 못 먹고 정말 화장실도 한번 못 가고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폰 배터리도 15%더라고요. 원래 저는 폰 항상 풀 충전해서 다니거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번엔 세포라 매장을 가래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가고 싶고 폰도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서 충전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전화를 못하게 되니까 그럼 잠깐 충전하래요. 그러면서 또 거기가 신호가 안 좋아서 끊겼어요. 그때 타운하우스 언니랑 MSCS 친구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데 경찰이 날 체포해 간대. 너무 무서워. 근데 언니가 바로 스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번호도 경찰이고 메일도 왔다 하면서 캡처한 거 서둘러서 보냈죠. 그러고 또 다시 전화 연결이 되어서 언니한테 말 못하고 있는데 언니가 스캠 맞다고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의심스러웠는데 언니가 확신을 줘서 데이지한테 나 이거 스캠 같고 경찰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경찰서 내가 찾아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체포되라. 경찰 만나라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스캠인지 완전 확신은 없고 여기서 진짜 경찰이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무서웠습니다. 그 와중에 바로 앞에 크로거 세큐리티 가드가 보였어요. 바로 붙잡고 경찰이 지금 저를 잡으러 온대요. 무서워요 했더니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경찰이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해서 나이키 기프트 카드로 돈을 보냈는데 더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서 저를 잡으러 온대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 어떤 경찰도 모바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기밀사항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다. 진짜 스캠이 맞냐고 했더니 절대 미국에서는 그 어떤 기밀사항도 모바일로 경찰이나 정부가 디퍼짓이고 뭐고 돈을 요구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닌 4시간 반 만에 전화를 끊게 되었죠. 너 지금 미국 경찰 전화를 끄는 거다. 비협조적으로 한 거다. 라고 문자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스캠이라는 게 확실히 되어서 괜찮았죠. 오늘 쓴 돈도 이미 많고 집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갔어요. 언니랑 친구한테 전화하고 엉엉 울고 친구는 심지어 제 문자를 보고 제가 아니라 제 핸드폰이 누군가한테 해킹당해서 친구한테 보낸 줄 알았대요. 아니 저 안 그래도 미국 생활 쉽지 않고 돈도 없는데 벼룩에 간을 빼먹네요. 그래도 8,000달러 안 보내고 2,000달러에서 끝나서 다행이겠죠? 이날 과제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갔어요. 그렇게 기숙사에서 멘탈 나간 상태로 울고만 있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친구가 마중 나와서 같이 신고도 하고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MSCS 친구까지 셋이서 한국 치킨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멘탈 잡으라고 사줬죠. 그렇게 겨우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에휴, 그래도 2달치 집값 정도니까 괜찮다. 무슨 큰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려는 중이에요. 참 별일 다 겪죠? 아무튼 보이스피싱 기술이 날로 더 발전해서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르는 전화 안 받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날 학교 병원인 줄 알고 받았지만 원래 절대 안 받거든요. 에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